저희가 중국 하면 이성홍 교수님 전공이시니까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 얘기해봐라. 그럼 빠지지 않는 게 만리장성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얼마 네. 전에 만리장성 지을 때 독을 넣고 지었다라는 SNS 영상 본 적이 있어요. 글쎄 뭐 인명살상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해로우라고 그렇게 그런 성분을 넣은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진시황제 시대와 관련돼서 뭐 신선사상의 일환으로 뭐 수은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토목 건축을 할 때 화북 지역의 장성들이 대부분 황토를 판축기법으로 이렇게 쌓게 되는데, 이런 장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은 사실 식물의 뿌리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 이 장성을 쌀 때, 토목 건축을 할 때, 이 판축할 때 황토에 여러 가지 접착제나 악효 성분이 될 만한 요소들을 넣어요. 예를 들면 전분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미해서 굉장히 찰지게 만든다고 할 때, 그런 유기물질의 경우에는 사실 식물의 뿌리라든가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닿게 되면 이게 허물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래서 비소라든가 뭐 이런 수은 성분들이 좀 소량이 있어서 일종의 살균 내지는 생물학적으로 약간 방부 처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8,500km 가까운 장성의 모든 곳에 다 그런 성분을 다 가미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씨앗이나 뭐가 벌레가 들어와서 파먹지 않게 제초제나 방부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섞어서 일단 짓는다. 그럴 수도 있죠. 토양 성분에 그런 걸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고고학적으로 그런 게 전혀 증명된 건 사실 없는데, 다만 워낙에 길다 보니까 말씀하신 구엽공법이라 보통 우리 이야기하죠. 낙엽을 넣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을 넣는데 본의 아니게 섞여 들어갔는데 그게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 유의미하게 독을 넣었다든지 하는 거 사실 그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신에 인신공양 같은 거는 꽤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게, 실제로 대형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넣는 풍습이 진짜요? 예,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 에밀레종의 그 사람 그렇죠.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기 얼마 전에 2016년, 17년도에 경주 그 월성 발굴했을 때 실제 성벽의 바로 기초에서요, 사람 2명이 발견됐거든요. 인골이.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들어간 무덤도 아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성벽의 기초 밑에 넣었다는 게 사실 고고학자의 정설이에요. 그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넣고 싶다고 해도 살아서 넣겠습니까? 하다못해 마취시켜서 그냥 죽여서 넣는 게 제일... 사형수 뭐 이런 사람들을 넣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럼요? 또 웃기는 게요, 목을 베었다든지 이런 식의 폭력에 의한 죽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인데 오히려 영양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약간 심청이 공양미 300석처럼? 그렇죠. 와. 덴마크의 그 니탄제 발견된 톨룬드인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러한 희생당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전까지는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건축 희생의 경우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나 이럴 경우에는 왕왕 보이고, 실제 건축 희생은 일반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집을 짓거나 특히 무덤의 경우에도 건축 희생으로 사실은 동물들을 많이 잡기 때문에 건축 유적 주변에 돼지나 동물들의 뼈가 발견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가짜 안에 돼지 시체가 있고, 무덤총에도 돼지를 긋는 것은 집에 돼지를 키우는 게 집이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건축희생으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인신공양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진시황제 시대의 경우 정도에는 이제 인신공양을 제가 완전히 배제하려는 건 아니지만 건축희생의 인신공양 경우는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럼요. 지금도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돈 꽂아놓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전해 내려오는 느낌인가요? 건축희생만이 아니라 이제 신에게 기원하는 제사의식에는 sacrifice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고대 상나라에서 중요하게 큰 제사는 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갑골문에서 소를 잡아 신에게 바친다라는 말이 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물리라는 이 물자에 소자가 들어가는 거는 소를 죽여서 희생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많이 나오고, 흔히 말하는 희생, sacrifice라는 한자의 생자도 소자에다 쓰죠. 그게 많은 경우가 바로 동물 희생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상나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또 인신공양을 실제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목을 벤다라는 글자, 사람 인자의 목 부분에 창과자가 결합된 글자, 이게 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벌하다, 북벌하다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고대 상나라의 갑골문에 많이 나오는 벌은 사람의 목을 베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실제 도구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요거는 마야 문명권에서 진사를 많이 써요.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수은을 아마 이제 마야 문명권에서 만들어진 여러 피라미드나 여러 어떤 건축물들의 복원도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거를 붉은색으로 그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붉은색이 다 황화수은을 진사를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마야 문명권의 상류층들의 무덤을 쓸 때 시신을 놓고 거기다가 이 진사 가루를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약간 방부제 느낌인가요? 방부제 느낌이죠. 방부제 느낌이 있고, 더불어서 이 붉은색이 이 마야 문명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성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후기 고전기가 되면 이게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의 건강이랑 그다음에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계속 중금속이기 때문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진나라도 똑같이 진시황도 사실은 수은 자체를 먹었다기보다 이렇게 건축 벽에 바르는 붉은색인데, 수은 성분 경면 주사가 있어야지만 부적도 쓰고 벽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진시황에 들어간 경면 주사, 그것도 한 100km쯤 떨어진 데서 가지고 왔을 것이다 까지는 나오고, 붉은색을 한 건 두 가지인 게 경면 주사 아니면은 오칠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경면 주사가 더 효과도 좋고 단가도 좀 적게 드는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진나라 시대나 아니면 한나라 시대 때 나오는 이 검들에 나오는 크롬 성분 있잖아요. 네. 이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칠한 데에서 어쩔 수 없이 남겨진 크롬이랑 관계된 성분들이 있대요. 그게 점출이 돼서 크롬 도금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발굴된 갑옷이나 이런 거 보면 오출된 게 진짜로 안 많죠. 상하잖아요. 근데 옷은 또 수은처럼, 하긴 뭐 약 먹고 해 먹으면은 주더라야 한다지만 수은처럼 그렇게 인체에 막 뭐가 굉장히 안 좋고 이렇지는 옷이 않죠. 올라오잖아요. 옷 얼마나 심한데요, 옷이. 약을 먹어서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저기 우리가 옷 자체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이미 나옵니다. 옷나무를 긁어서 그 성분을 바른다는 건 나오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옷딱 먹지 않습니까? 네. 옷은 정말로 알레르기 심하게 그러면 유도시키죠. 옷을 바른 갑옷 입으면 다 오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칠도 상당히 큰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한나라 때 같은 경우도 왜 칠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궁중에 납부하는 칠기는 아예 거기에 글을 만드는데 오칠만 하는 장의 이름이 따로 써 있어요. 교수님, 그 가야시 쪽이었나요? 발굴된 긴 막대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자들이 막 나왔는데 중국과는 다른 한자가 막 나왔다라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건 없는데 중국과 다른 한자가 나온 건 아니고. SNS한테 낚였네요. 예, 아니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가야 같은 경우는 왕이 나와서 이게 가야가 왕국이었다 그런 말이 있고, 아마 삼국지대 글자 나온 것 중에 가장 논쟁이 됐던 거는 아마 금관총 신라에 금관총에 글자가 나왔는데 이사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 금관총에 그게 하나도 아니고 몇 개가 나왔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이사지라는 왕인데, 문제는 신라 어디에도 기록에도 이사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냥 평민도 아니고 금관을 쓸 정도의 인물인데,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논란이 아마 그렇게 와전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돼지를 많이 쓰니까 돼지로 곡물 바치고 집 짓고 한다고 하면 이슬람에서는 돼지 잡아서 바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페르시아 그전에 황제 식탁에 돼지고기가 올랐다는 기록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습지에는 살았던 것 같고요. 유대인들도 돼지를 안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정복했던 지역 사람들이 돼지를 먹어서 하층 문화라서 안 먹었을 가능성도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에는 지금 돼지를 먹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지역에 있는 걸로 집을 짓거든요. 대표적인 무디프라는 건데 이게 갈대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약간 늪지 비슷한데 얘는 갈대가 많이 나거든요. 갈대로 집을 짓습니다. 하긴 갈대로 집을 짓는데 뭐 공양까지 하긴 좀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런 야만적인 짓은 안 하죠. 근데 말씀하신 그 무디프 같은 경우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그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오래전부터 수메르 시대부터 나타나요. 그게 한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집 짓기 너무 좋은 재료들이 편하게 있으면 집이 발전을 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집 짓기가 맞아요. 어려워야지 뭔가 재료공학이 발전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신 것이, 이집트 같은 경우도 거주지를 만들 때는 대충 만들어요. 왜냐? 주변에 진흙 널려 있으니까. 갔다가 그냥 쌓으면 금방 또 마르니까. 그러니까 집은 대충 뭐 무너져도 다시 만들면 되니까 대충 만들어요.